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진다면 그 순간부터 시간은 생명을 가릅니다. 2명 중 1명은 골든타임을 놓쳐 평생 반신마비, 언어장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며 치료를 받아도 후유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무서운 건 대부분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라는 말을 남깁니다. 하지만 아주 짧고 미묘한 전조 증상이 몇 시간 혹은 며칠 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이 흐려지거나 젓가락질이 어눌해지는 순간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아래에서 말씀드릴 5가지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은 단 하나만 있어도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 증상들을 모르고 넘긴다면 그 순간 소중한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졸중을 막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전조 증상과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10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문제는 증상이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승호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본인의 장모님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모습을 보고 즉시 종합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뇌경색 초기로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고 현재 88세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갑자기 터질 듯한 심한 두통입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듯한 벼락이 치는 듯한 두통이 생긴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구토와 메스꺼움입니다. 두통과 함께 3번 이상 구토가 나올 정도로 심하면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목이 막히는 느낌입니다. 물조차 삼키기 어렵다면 뇌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심한 어지럼증과 의식 혼란입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시간이나 장소를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진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다섯째, 한쪽 팔, 다리 또는 얼굴에 갑작스런 마비입니다. 양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이 잘 올라가지 않거나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면 뇌졸중의 대표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이 5가지 증상은 뇌출혈일 수도 있고 뇌경색일 수도 있지만 구분 없이 모두 긴급 상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특히 뇌출혈일 경우 일시간 내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고혈압성 뇌출혈의 사망률은 약 40%,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은 50%에 달합니다. 또한 심한 뇌경색도 이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 병원에서는 CT, MRI, MR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은 단 하나만 있어도 응급실로 가셔야 하며 조금 쉬면 낫겠지라는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미국 뇌졸중학회가 제시한 패스트 체계를 통해 이 증상들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이 2가지는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먼저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뇌에 전달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니 뇌졸중, 정식 명칭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니 뇌졸중은 대개 수분에서 1시간 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니 뇌졸중이 발생한 사람이 10명 중 1명은 일주일 안에 진짜 뇌졸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짧은 증상이 앞으로 닥칠 진성 뇌졸중의 경고 신호인 셈입니다. 반대로 막힌 혈관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 진성 뇌졸중, 즉 진짜 뇌경색으로 진행되고 이 경우 뇌세포가 대규모로 손상되며 회복이 어렵습니다. 한편 뇌출혈은 뇌 안의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주된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장기적으로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압력에 의해 얇은 혈관이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뇌동맥류라는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기형이 생기면 이 부분이 터지면서 갑작스러운 출혈과 함께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딱딱해져 막히거나 터지기 쉬워집니다. 둘째, 고지혈증.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안에 쌓이면 혈류가 막혀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병. 혈액 속당 수치가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이 손상되기 쉬워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넷째, 부정맥이나 심부전.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 뇌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긴 뇌경색은 혈액이 통하지 않는 허혈성 뇌졸중이며 뇌출혈은 출혈성 뇌졸중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뇌경색은 전체 뇌졸중의 약 80%, 뇌출혈은 약 2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뇌출혈의 경우 사망률이 훨씬 높고 시간 내 응급처치가 되지 않으면 예후가 매우 나빠지므로 두 질환 모두 철저한 예방과 조기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두 질환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조 증상과 대처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니 뇌졸중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라도 그 자체가 매우 강력한 경고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바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진성 뇌졸중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특히 뇌출혈은 발생 후 1시간 내 사망할 수도 있고 뇌경색은 3시간 이내 치료하지 않으면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 뇌졸중학회는 뇌졸중을 발견하고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패스트라는 행동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F는 페이스. 웃을 때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안면 마비입니다. A는 암.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떨어진다면 사지마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S는 스피치.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이상해지고 상대 말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언어장애입니다. T는 타임.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119에 전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은 모두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즉시 119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 기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안에 음식물이 있다면 질식하지 않도록 제거해주고 구토 시에는 머리를 옆으로 돌려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이다. 조금 빠르게만 병원에 도착했어도 그분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를 통해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확인한 뒤 필요시 혈전 용해제, 스텐트 시술, 수술 등이 진행됩니다. 이 모든 조치가 가능하려면 무조건 빠르게 병원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오지만 특히 잘 발생하는 시간대와 계절이 있습니다. 첫째, 새벽과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기온이 낮은 새벽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계절은 겨울과 환절기입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거나 일교차가 심한 날,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셋째,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입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이뇨작용으로 수분이 빠르게 배출되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잘 생깁니다. 게다가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땀을 빼면 더욱 수분이 부족해져 뇌졸중 발생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넷째, 폐경기 이후 여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50대가 넘어가면 혈관 탄력도 떨어지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발병률도 함께 증가합니다. 다섯째, 수면 부족과 과로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만성 스트레스, 심한 피로 역시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추운 날의 아침, 술 마신 다음 날, 피곤한 날, 폐경기 이후 여성, 고혈압 당뇨가 있는 중장년층은 특히 뇌졸중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야외 활동이나 격한 운동보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후유증이나 사망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특히 다음의 4가지를 철저히 관리하면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뇌졸중 위험 인자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 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미세하게 손상되고 이 손상된 부위에 염증과 지방이 쌓여 혈관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젊은 층에서도 방치하기 쉽습니다. 30대, 40대라도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높은 수치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다가 괜찮다고 스스로 끊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3일 이상 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급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지혈증 관리입니다. 혈액 속에 나쁜 지방, 즉 LDL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 벽에 달라붙어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이 플라크가 점점 두꺼워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가 혈전을 만들고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벽이 약해져 잘 터지는 상태가 되기도 하며 이런 경우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 운동, 필요시 약물 치료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당뇨병 관리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 안에 당, 단백질과 노폐물이 달라붙어 혈관 벽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혈액 흐름이 느려지면서 혈전이 잘 생기고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당뇨 환자는 혈압과 지질 수치도 함께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뇌혈관 건강이 위험해집니다. 혈당 수치뿐 아니라 당화혈색소 수치까지 함께 관리해야 장기적인 예방이 가능합니다. 넷째, 치주질환 관리입니다. 놀랍게도 잇몸병도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은 잇몸 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뇌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구강 내 세균이 혈관 벽을 약하게 만들고 동맥 경화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칫솔질은 물론 치실과 정기적인 스케일링, 치과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40대부터는 구강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6개월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단순히 한 가지 질병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치주 질환까지 포괄적인 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관은 온몸을 연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약해지면 곧장 뇌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지금이라도 각 항목을 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조기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일반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6배에서 7배 이상 높습니다. 첫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 둘째, 부정맥이나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분. 셋째, 폐경기 이후 여성. 넷째, 가족 중 뇌졸중 환자가 있었던 분. 다섯째, 비만이 심하거나 운동량이 부족한 분. 이런 분들은 40대부터 정기적인 혈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검사로는 목혈관 상태를 보는 경동맥 초음파, 뇌혈류를 확인하는 MRA, 죽상경화증 정도를 평가하는 혈관 CT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경동맥은 뇌로 가는 주요 혈류 통로이기 때문에 이곳에 플라크가 쌓이면 뇌로 가는 피 공급이 끊겨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검사를 받으면 플라크나 협착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물 치료나 시술로 큰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니 뇌졸중을 한 번이라도 겪은 분은 무조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혈관의 상태가 개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재발하거나 진성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뇌졸중은 검사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내가 위험군인지 모른 채 방치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병원을 찾아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병원에 다녀오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남더라도 많은 분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뇌졸중 생존자의 약 30%는 언어장애, 한쪽 마비, 보행 불능 같은 중증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한쪽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고 말이 어눌해져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분도 많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져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외출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 좌절과 우울증, 가족 간 갈등까지 삶의 질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재활치료, 약물, 보호자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수년간 수천만 원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슬픈 건 예방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날 아침만 병원에 조금 일찍 갔더라면, 그때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뇌졸중은 단 한 번으로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생기고 난 뒤에는 되돌릴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의 전조 증상, 위험 요인, 예방법, 그리고 후유증까지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 하나, 뇌졸중은 빠르게만 대처하면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패스트. F는 페이스, 웃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지면. A는 암 양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이 힘이 없으면. S는 스피치,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이상하면. T는 타임,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만 있어도 망설이지 말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시간, 단 몇 분의 차이가 생명을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을 위한 4대 관리 항목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약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고지혈증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죽상경화를 막아야 합니다. 셋째, 당뇨병은 혈관에 당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치주질환은 전신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기적인 구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추운 날씨, 술 마신 다음 날, 새벽 시간대 활동은 피하시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40대 이후라면 혈관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생애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병입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니어 건강에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예방 관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